네, 정부는 북한의 대화 제의 거부에 개성공단, 전원 철수라는 강경한 대북 카드로 승부수를 걸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은 또 종북 논란, 또 안철수 의원의 여의도 입성 후 정기 개편 상황에 또 주목하고 있는데요. 국민대의 홍성걸 교수와 함께 다양한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과의 개성공단 사태 관련해서 이 강대강으로 또 대응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기싸움에 전혀 밀리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는 좀 다른 흐름 같은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국민들이 박 대통령의 이런 대응에 신뢰를 많이 보내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개성공단 문제만 가지고 지금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 남북 관계의 전체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에서 박근혜 정부가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이 강과 온을 그 잘 조화를 시켜서 지금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소위 국가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어떤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지금 지지도를 높이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북한에 대한 어떤 이 대화 제의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전원 철수라는 것이 지금 사실은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사실은 대통령과 청와대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것은 기본적 인권 차원이다. 우리 국민이 지금 170~180명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지금 뭐 그 때에 따라서 좀 아파가지고서 거기서 치료받지 못해서 지금 급히 후송되고 내려오는 게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량은 떨어져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사와 뭐 식량을 갖다가 보내겠다. 이걸 해달라. 이것은 그야말로 그냥 일반적인 남북 대화 차원이 아니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것인데 거기 그 대화 제의조차 제의에 대하에서도 북한이 거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 인권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용납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강한 그 의지를 표현한 것이지 북한과의 일반적인 대화를 강대강으로 맞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좀 해둘 필요가 있는데 청와대에서 그 점이 좀 약하지 않았는가. 그 점이 좀 부각이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승부수의 차원에서 볼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그렇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또 국민 이전에 지금 개성공단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은 기본적 인간의 기본적 인권으로서 이거는 이 절대적으로 그 지켜져야 할 자연권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연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그 의료진과 식량을 보내겠다고 하는데도 그것마저도 거부했단 말이죠.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방점인데 우리가 한반도 실로 프로세스나 뭐 이런 쪽에서 뭐 북한이 강하게 나온다고 해서 지금 강하게 대응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적 인권에 대한 이 반대 의사를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해서 나간 것인데 그것을 국제사회나 혹은 국내 사회에 부각시키지 못한 점 이것이 저는 전략적으로 우리 정부가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지금 계속해서 종북 세력에 대한 논란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김진태 의원이 국회 내에도 대한민국에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또 정우택 최고위원이 이 문제를 다시 제기를 했습니다. 여당 차원에서는 이 문제 꼭 짚고 가겠다. 이런 입장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은 그 1950년대 미국의 메카티즘이라고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있다는 것을 그 얘기를 하고 그것이 뭐 이 공산주의자들 숙청하는 걸로 몰아붙였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다, 오버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치 우리 사회에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김진태 의원이라든가 다른 여러 의원들이 국회 내 종북 세력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면 마치 많은 국민들은 이것이 과거 메카티즘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종북 세력으로 몰아붙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또 이 권위주의 시대의 어떤 기억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 종북 세력을 운운하면 마치 이 소위 그 북한을 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그동안에 국회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 뭐 이석기, 김재현 뭐 이런 분들
의원들이나 통합진보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태국 저 당내 행사에서 태국기에 대한 격려도 안 하고 애국가 제창도 안 하고 님을 위한 행진곡을 하고 부르고 뭐 기타 그동안에 너무나 공공연하게 우리 사회의 국가의 기본적인 가치를 뒤흔드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분들도 국민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게 이 비례대표로 선택이 됐고 그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건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이고요. 본인들의 과실 여부를 떠나서.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지금 여당의 이 주장은 물론 언뜻 보기에 그리고 도가 지나치게 어떻게 몰아붙이는 것 같은 느낌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지금 받아들여서 국회에서 그 입장을 그대로 옹호하는 것.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 북한에 대한 동조 세력이고 종북 세력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것이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격심사, 국회 자격심사 제도를 통해서가 그것이 안 된다면 그렇다면 다음 선거에서는 국민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그 의원에 대해서 어떤 자격심사 움직임에 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 그 자체가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라고 국민들이 본다.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인 이슈와 또 정치적 이슈가 지금 같이 부딪히는 상황이거든요. 법적으로 보면은 이 본인들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한 또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이 문제가 아닌 한 자격 심사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법적인 측면에서는 따라서 위법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인 책임이고 또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국회가 정치적인 책임을 스스로 진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법적인 측면과. 그래서 그 어느 쪽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것을 논의를 하고 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결론을 냈을 때 그 결론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는 이석기, 김지현 두 분 의원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법제도나 이런 것이 다 완비되어 있는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억울하면 얼마든지 법에 호소해서 이것이 과연 정치적인 이슈냐 아니면 사법적인 이슈냐를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안철수 의원이 이제 여의도에 드디어 입성을 했는데 자, 안철수 의원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요. 지금 신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53.7%, 그리고 민주당 입당에 대한 의견이 23.4%. 신당 창당에 대한 여론 지지가 민주당 입당에 대한 여론보다 배로 압도하는 이런 상황, 이런 흐름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그만큼 우선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는 것은요.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항상 근제에 깔려 있습니다. 그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분명히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 차별해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세력은 지금 집권 여당과는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안철수 지지 세력의 상당 부분이 만약에 지금 이 나온 것 그대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어떤 결론이 가능하냐면 안철수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민주당으로부터도 등을 돌린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민주당의 안철수 후보가 입당하는 순간 그렇다면 상당한 지지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또 안철수 의원 개인이 아니라 그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 측에서는 민주당 입당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마지막에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오히려 독자적인 세력으로 커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생기지도 않은 신당인데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었는데 의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안철수 신당이 30.9%를 지지할 것이고 새누리당이 30.7%가 나왔습니다. 안철수 신당이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0.2%포인트가 더 높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거는 저도 굉장히 이 놀라울 정도의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기대감의 표현은 결국은 지금 새누리당에 대한 실망이
의원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동안에 정부 조직 개편과 이 인사 문제 과정, 인사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새누리당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집권 여당으로서 제대로 이 위치를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뭐 이 전국을 주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뭐 그 밖에 그 여러 의원들이 지금 국회가 지금 임시국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일부 이 상임위 같은 데서는 의결 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하고 뭐 6명이 남아 있고 나머지 그 총리를 이하 장관들은 전원 출석하고 말이죠. 맞아요. 네. 누구 말 맞다나 비빔밥에서 밥보다 고추장이 훨씬 더 많은 이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죠. 정치권, 기성 정치권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한 이거는 안철수 신당 혹은 안철수 의원이나 안철수 세력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기지도 않은 정당에 대해서 지금 집권 여당보다도 높은 지지도가 나올 정도라면 그러면 새누리당의 지도부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죠. 이것이 국민이 지금 그 이 새누리당의 집권 여당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경고성 메시지예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국회는 들어가지 않고 외유나 하고 앉았고 말이죠. 이래 가지고서야 국민들이 어디 믿을 수 있는 여당이 되겠느냐 이 말씀. 자, 이런 여론 흐름이라면 안철수 의원 이 신당 창당에 대한 유혹 이게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게 민주당의 5.4 전당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 전당대 구도를 보면 김한길 대 비주류의 김한길 대 반 김한길 범주류 이런 연대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김한길 파와 나머지 이용섭 그리고 강기정 파 쪽이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이런 판세는 어떤 변화를 줄까요?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히 야당에서는 항상 단일화 뭐 어느 경우에든지 간에 선거에 이기기 위한 단일화는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지난 2년 넘게. 그래서 뭐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강기정 의원하고 이용섭 의원이 지금 계속 이 단일화가 안 된다면 뭐 그럴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봤습니다만은 그렇다면 김한길 의원에게 그냥 안겨주는 승리를 안겨주는 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강기정 의원이 사퇴를 함으로써 단일화를 한 거고 뭐 이런 경우라면 이제 소위 친노 세력이 소위 범친노 세력 근데 이 친노 세력이라는 게 범주류에 해당합니다만은 사실은 지난 그 이 총선 대선에 대한 어떤 그 총선과 대선의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세력인데 이쪽이 호남 세력과 함께 묶어서 이용섭 후보를 지원하는 가능성 뭐 이렇게 되면 상당히 팽팽한 대결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서 어느 쪽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소위 안철수 아까 신당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안철수 의원이 조만간 아마 연구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결정적인 시기에 그것이 10월 재보선 이전이 될지 이후가 될지는 아직까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결정적인 시기에 야권 내부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내부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신당 창당의 깃발을 들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 그 여기에서 지금 배제된 혹은 진 세력 쪽의 일부가 신당에 조인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